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쩔게 TV 이렇게 제1강 개념하고 세계관 관련되는 부분을 다뤘었고 지금까지 이제 10강까지 했습니다. 이제 11강부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제 그런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모전입니다. 공모전.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유튜브에 보면 이제 공모전 관련되는 쪽에 컨텐츠들이 좀 들어있던데, 주로 보면은 이제 뭐 공모전에 어떤 이제 관련해서 노하우라든지 뭐 이런 걸 중심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본인의 이제 공모전 어떤 이제 경험기라든지 이런 형태로 쭉 했었는데, 자, 이제 제가 지금 하려는 것은 보면은 일종의 보면 스펙이죠. 스펙 개념에서 공모전을 어떤 형태로 활용하는지 실전 노하우 관련해서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컨텐츠는 이제 보통 보면은 뭐 한 7분에 10분 이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구체적인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이제 컨텐츠를 이제 만들 예정이니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분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모전 관련되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과연 공모전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주로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이런 데서 보면은 어떤 보면 이게 이제 정책 공모전이라든지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자, 이쪽 관련해서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취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전공 선택이라든지 진로 결정이라든지 진로 설계라 이런 데 보면 이제 스펙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스펙 이렇게 부르는 게 여기 이제 해당되죠. 우리가 전통적인 스펙은 보면은 뭐 이렇게 아직까지도 가장 강력한 스펙은 이제 어느 학교 출신이죠. 어느 대학에 나왔느냐 이게 가장 크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이제 외국어 관련되는 쪽의 스펙이고, 그리고 관련되는 이제 전공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보면은 어떤 이제 뭐 해외 연수가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이게 굉장히 저 스펙으로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전국을 맞이해서 한 2년, 3년 실제로 이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 다음에 이제 봉사, 뭐 이런 형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공모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펙의 개념에서 이제 공모전이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점점 갈수록 이게 중요해지고 그리고 강화되고 있는 그런 이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은 어떤 여러분들처럼 새로운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곳이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 이론하고 실무의 어떤 이제 계획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뭐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지금 그전에는 이제 통상직 공무원 생활을 한 9년 했었고, 그리고 2003년도에 이제 설명대에 와서 지금 한 17년, 18년 이렇게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어떤 이제 창의력을 발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이제 정책 제안을 하고, 새로운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실전에서는 제일 중요하죠.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공모전은 자기 전공 관련되는 쪽에 공모전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론하고 실무의 어떤 거를 이제 그런 갭을 상당한 부분을 어떤 이제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예전에 보면 학점 높은 그런 친구들을 뽑아서 이렇게 지금 많이 채용을 했었는데, 막상 현장에서 일을 시켜보니까 잘 못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에서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인재상들을 새롭게 뭐 키우기도 하고 이렇게 연수시키고 교육하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용이 많이 그런 이제 현상들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자, 그래서 아예 그냥 공모전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그런 이제 사례들도 생기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면 이제 시중에 이제 교보문고라든지 이렇게 검색해 보면 공모전 관련된 쪽에 이런 이제 관련된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공모전 관련된 쪽에 특히 이제 서울에 있는 그런 뭐 대학에 있는 이제 그 학생들, 특히 이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보면은 이 공모전이 이제 선배들의 어떤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계속 전수시켜주는
그런 이제 그 역사가 점점 축적이 되어서 아예 그냥 공모전을 통해서 어떤 경력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스펙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은 공모전 어떤 실전 공식이라든지 또 뭐 또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공모전을 통해서 어떤 이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투잡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공모전은 그런 이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저자도 보면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제 공모전 자기 전공 관련된 쪽이라든지 공모전을 통해서 어떤 이제 투잡의 어떤 그런 재택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공모전을 활용하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공모전 사이트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메뉴가 한 20개 가량 있습니다. 20개 가량 있는데 그걸 내가 이거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자기 전공에 따라서 어떤 이제 거기에 맞는 그런 공모전 메뉴를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우리가 이공계가 아니고 인문사회 분야 같은 그런 경우에는 보면은 제가 이제 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 그 20개 중에서 3가지 정도를 크게 활용을 합니다. 제가 먼저 했던 것을 보면 논문 공모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확장시키는 것이 이제 아이디어 공모전 또는 정책 공모전 이런 형태로 확장을 시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좀 공모전을 확장시키는 일반화시켰던 게 이제 결국에는 슬로건, 표호, 그리고 캐치프레이즈 이런 이제 공모전 쪽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 세 가지는 지금 하고 있죠. 세 가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검색을 해보면 첫 번째 여기 있는 게 보면은 이제 논문 관련된 쪽의 공모전 이렇게 공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가 보면은 뭐 90년도 초부터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20, 30년 가까이 됐죠. 그런데 보면은 그 당시에 비해서는 지금은 이런 공모전 관련되는 쪽에 이렇게 사례들이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년에 보면은 거의 뭐 한 5천 개 이상씩 쏟아지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보면 이제 문해 공모전은 역사가 오래됐죠. 뭐 신춘 문해가 가장 대표적인 현상들인데 그 신춘 문해제 문화 공모 관련되는 부분하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광고 쪽에서 보면은 광고 공모전 특히 마케팅 분야죠. 광고 공모전도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광고 공모전 같은 그런 경우에는 보면은 뭐 유명한 그런 어떤 이제 시상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국제 광고 공모전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 우리나라에 좀 유수한 그런 기업들도 보면은 어떤 국제 자기가 이제 본 회사에서 어떤 신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광고 관련되는 쪽을 이걸 이제 국제 광고 공모전에 기고를 제출을 해서 이제 상을 탔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걸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마케팅 활동에 활용하고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가 보면은 이게 이제 아이디어 공모전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아이디어 공모전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자, 이걸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은 행정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이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죠. 자기네들이 어떤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라든지 새로운 뭐 활용 아이디어를 이제 내부 인력으로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 외부에 특히 이제 대학생들의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개념에서 보면 이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게 슬로건 공모전이죠. 예전에 보면 표 형태로 좀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표는 보면 좀 정형화되어 있죠. 이렇게 3434, 뭐 4444 이렇게 이제 형태로 해서 그 방식으로 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정형화됐던 그런 그 방식이 이제 표라면은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이런 형태로 이제 풀어서 하는 그런 게 이제 슬로건입니다. 슬로건이고 자 그리고 그다음 기업에서 보면은 어떤지 자기네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자기네들이 출시했던 그런 이제 그 제품을 어떤 홍보 차원에서 형태로 하는 게 보면 일종의 카피죠. 가지고
카피라이터를 쓰고 있는 그게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 로고라든지 캐치프레이즈 관련되는 부분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모전 노하우 관련되는 쪽인데, 여기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건 특히 유튜브에 보면은 공모전 관련되는 쪽에 여기 이제 사례들을 보면은 어떤 실전 노하우 관련되는 부분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정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공모전 관련 책에 보면 주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죠. 자, 저 같은 그런 경우가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실전 노하우 관련된 부분인데 7개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뭐가 하면은 이게 논문 공모전이든 아이디어든 아니면 슬로건 공모전이든 먼저 이렇게 뭐 여기 내가 목적을 가지고 아니면은 뭐 이게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내가 이게 선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먼저 내 전공 분야에 있는 그 공모전이냐 아니면은 내가 취미로 관심 있는 그런 분야냐 아니면은 뭐 최근에 어떤 이제 그 키워드 뉴 트렌드로 뜨고 있는 그런 쪽에 요즘 보면은 ESG 관련되는 형태가 이제 최근에 가장 이제 그 좀 핫한 그런 이제 키워드가 되고 있죠. E가 환경이고 S가 사회에 관련되는 부분이고 G가 이제 지배구조 관련되는 쪽인데 크게 보면은 뭐 환경 관련되는 쪽에 이슈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개의 어떤 키워드가 결합이 되는 것이 ESG인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면은 ESG 관련되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정책 아이디어라든지 그리고 어떤 슬로건 공모전이나 이런 형태에서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하면은 어떤 이제 새로운 분야에 이제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 실제로는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면 좀 부담이 되죠. 리스크가 큰 데는 보면은 실제로는 굉장히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좀 어렵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새로운 분야에 이제 도전하고 있는 그런 실전적인 방식이 뭐가 하면은 살짝 발을 담가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전도 내가 안 해봤으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게 먼저 가볍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면은 이제 두 번째는 뭐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어떤 이제 그 환경 관련된 쪽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당선자의 패턴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문해 공모전이다 하면은 문해라는 것은 글쓰기인데 이게 그 패턴이 있죠. 뭐 소설 같으면 소설 패턴이 있고 시 같으면 시의 패턴이 있고 수필이면 수필 패턴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나리오 같으면 시나리오 패턴이 있듯이 이런 패턴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신 트렌드를 반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가 하면은 기존에 이제 선정작인데 선정작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 대상이나 아니면 최우상 받는 그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는 보면은 이제 그 이렇게 최우수상을 받았던 이게 기존 당선자를 패턴을 분석하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하면은 그쪽 기관에서 뭐 어떤 방식을 그 결과물을 요구하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하면은 이제 이 공모전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 이제 공모전을 이렇게 주최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 심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심사 패턴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보면은 새로운 분석 툴을 이제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전에 이제 공모전 같은 그런 경우에는 보면은 어떤 이제 정책에 대한 그런 형태로 이제 공모전 형태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기존에 이제 이렇게 대학원에서 석사, 그리고 박사 이런 이제 논문 쓸 때 보면은 이제 이게 실전 분석하는 그런 영상들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통계와 패키지를 활용했던 그런 이제 분석, 그런 모델을 세우고 그리고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그걸 실전 이제 통계 분석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게 이제 논문 공모전에 많이 활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제 이렇게 전문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그 다음에 실전 분석만 하면은 패턴이 대학원의 석사 논문하고 굉장히 유사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이제 모델, 분석 틀들을 이제 활용하는 것이죠. 그 전에 다른 분야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인문사회 분야, 경제학이라 이런 쪽에서 어떤 논문 공모전을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대학원에서 소개했던 그런 분석, 그 실정 분석 그리고 통계 분석하는 그런 패턴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지 정책학에서 그 외교 정책학에서 분석하고 있는 그런 이제 뭐 양면 개인 모델을 활용한다든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 게임 모델을 활용한다 이런 형태로 다른 분야에서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고 그리고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분석 모델을 내그 공모전에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신한 그런 이제 결과물을 이렇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가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어떤 공모전이든 보면은 마감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욕심을 내면은 이거 마감 시간에 이게 결과물을 맞추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런 이제 내가 80점짜리를 만들어서 마감 시간에 맞추는데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실제로는 직장 생활 할 때도 보면은 굉장히 어떤지 선임이 아니면 상사가 어떤 과제를 줬는데 언제까지 뭐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장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 정책 보고서를 내라 이렇게 이제 마감 시간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너무 욕심을 내서 70점, 80점짜리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시간을 못 맞춘다는 얘기 있습니다. 차라리 60점짜리라도 마무리를 해서 마감 시간에 제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생활을 해보면 확실하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만드는 것은 어차피 직장 상사가 어떤 이제 요구를 할 때 처음에 했던 사람한테 이게 80점짜리 어떤 결과물을 이게 실제 기대를 안 합니다. 실제로 보면. 그보다는 60점짜리라도 하면은 이게 어떤 형태로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참고 자료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인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계속 보면은 팀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감 시간에 제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처음에 60점짜리 내면은 이게 떨어지거든요. 떨어졌다 해가지고 그게 실패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60점짜리라지만 이게 이제 컨텐츠는 내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어떤 공모전 같은 그런 경우에는 보면은 뭐 이렇게 1년이나 이렇게 뭐 딱 정해진 시간에 뭐 그 다음에 그 공모전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10년, 20년 계속 꾸준하게 하는 그런 공모전도 많거든요, 실제로. 그럼 원래 내가 60점짜리 만들었는데 내년에 1년 후에 이걸 다시 또 보완하고 수정하고 해서 70점짜리를 만들어서 내고 또 그 다음에 또 보완하고 보완해 80점짜리 내면은 그러면 선정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보면은 이제 공모전을 하는 이제 주최 측에서 뭐가 하면은 자기네들이 실현 가능한 그런 정책 아이디어를 이걸 이제 모집하기 위해서 하는 공모전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1, 2, 3 이런 형태로 해서 사례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제출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이제 점수를 받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게 모든 이제 부분들을 보면 첫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이런 꾸준하게 하는 그런 이제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스티브 잡스 어떤 이제 애플사 스티브 잡스 이제 이렇게 모습인데 thinking different. 그러니까 남들과 기존의 패턴하고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공모전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지 직장 생활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장 생활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낼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마음가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 11강은 이제 공모전 관련되는 쪽에 이제 기본적인 개념의 이런 부분들을 다뤄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